틀렸나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오늘이면 이제 진도를 다 나가요. 그래서 오늘 1교시에는 전두환하고 노태우, 2교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현대사 총정리까지 하고, 3교시에는 기출문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볼게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자,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재산 압류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도 몇 번 나가고 했는데, 나가든지 말든지, 솔직한 마음 하나 얘기하면 나가든지 말든지입니다. 이 아저씨는 별로. 나는 나보고 박정희가 나쁜 사람이에요, 전두환이 나쁜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박정희에 대해서 과와 공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행보를 보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진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국가를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는데, 이 하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강제적으로 이제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압박으로 사퇴를 하였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학생들. 그러니까 10대 대통령이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대 최규하 대통령이 하고 있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이제 11대 대통령으로 이제 전두환이 됐는데, 이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됐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대통령이 이때 10대 하다가 11대를 했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물러나고 했으니까 임기가 짧았겠지. 그래서 짧은 임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한 게 이제 8차 개헌이에요. 8차 개헌. 자, 8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차 개헌은 시험에 나와요. 8차 개헌 요거 8차 개헌에서 중요한 거는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 7년 단임제, 요거 그래서 7년 단임제를, 그러니까 8차 기원을 하고 12대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당선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두환의 정책은 강원 양면책이다. 목표, 정의사회 구현과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국정지표로 세웠다. 권력 기반은 하나회다. 하나회가 뭐냐면, 박정희를 사랑하는 군인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군인들 대다수가 누구냐? 육사 출신들이죠. 그럼 박정희를 사랑하는 모임은 언제 만들어졌냐? 이게 유신체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해산되냐면은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져요. 김영삼 정부 때 이게 해산이 됩니다. 자, 그냥 언론을 통폐합해서 만든 게 KBS2. 그럼 요거 3,000교육대라는 거 만들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다. 넘어가서
3번 줄. 이때부터 이제 컬러 TV가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방공법이 폐지되면서 국군보안법으로 바뀌고, 그리고 민주정의당이라는 게 창단한다. 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민주정의당이라는 게 뭐냐면,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만든 신군부 정당이에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 신군부 정당이 이제 훗날에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국회에 국회 무슨 당이지? 통합 뭐 있지 않나? 국회 통합 갑자기 생각이 나요. 국회 통합 무슨 당이 있지 않나? 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유한국당이 이게 뭐로 바뀌어? 미래통합당. 오늘 얘기한 미래통합당이죠. 빨간 팀이죠, 빨간 팀. 이거의 시작이죠, 빨간 팀.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두환이 당선됐다. 당선됐을 때 뭐라고? 7년 단임제였다고 했어요. 7년 단임제.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자유라. 이때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 관련된 교육받아야 됐거든. 그런 걸 없애고, 그 다음에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유치했고, 요거 졸업정원제 실시. 졸업정원제 실시. 요거 줄 것입니까? 졸업 정원제라는 게 뭐냐면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지. 입학 시에 학생을 선별하지 않고 졸업 시에 학생 정원을 설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졸업 정원제라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을 졸업할 때 이제 몇 프로 이상 졸업을 이제 시키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때 당시 졸업 정원제를 하면서 이것도 금지시켰어요. 과외 금지. 적었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혹시라도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적어줄게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디 뭐 찾지? 교육개혁 조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원의 30%만 졸업시켜 주는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졸업이 쉽지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히려 입학생 수를 늘리고 졸업생 수를 줄이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 이때 당시에 12시가 되면은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야간 통행을 금지시켰는데 그걸 이제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는 거는 이때 광주 민주화 운동의 영향인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광주 사람들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면.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이 오히려 전두환 편을 들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때 당시에 반미 운동이 확산됐어요. 반미 운동. 그거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별표, 프로야구 개막. 요거 별표, 3S 정책. 섹스, 스크린, 스포츠, 요거를 이제 3S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스포츠를 많이 발전시키는데, 대표적으로 88 올림픽을 개최하고, 86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어요. 아시안 게임이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끼리 올림픽 여는 거. 그래갖고 막 중국이 금메달 130개 따가고 뭐 우리나라가
한 30개인가? 20개인가? 이렇게 따가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따면은 군 면제된다고 해가지고 막 말들이 많았는데, 그 손흥민 선수도 이때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따면 군 면제가 됐었고,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시즌, 농구 대잔치도 다 이때 열렸어요. 그리고 이때 전두환 정부가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정치에 관심, 이때 시기에는 물론 지금 이 시기에도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더 관심이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그 성매매업소나 그다음에 야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마님은 돌쇠에게 왜 쌀밥을 주었을까요? 그 윗집 언니, 아랫집 언니, 옆집 언니,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큰 도시마다 야한 영화를 틀어주는 영화관도 이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크린,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15번 별표, KBS 이산가족 상봉,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게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들어왔습니다. 윤덕수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맞을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뭐라노?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 예. I only have one clear 한 memory. 가지 기억하는 It 건 was Gyeongnam 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예? 고향이 어디냐? 아까 어디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모릅니다. I was crying at Gyeongnam Port. 흥남부두에서 울고 있는데 US soldier took me on 미군이 board 저를 데리고 and 배에 then 탔습니다. sent to Norfolk. 그리고 부산에 내려서 저를 전시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My 바로 brother-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진짜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도 이거 혹시 이거
난 이거 보면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 국제시장에서 진짜 많이 감동받았던 장면인 것 같은데, 일단 수업으로 다시 넘어와서, 일단 이상가족을 찾기 위한 거였고, KBS에서 그냥 특집 방송으로 이상가족을 한 가족 찾아주자 했는데, 이 방송이 엄청 커지면서 약 5개월 동안 이제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심지어 이 방송 과정에서 이 방송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5개월 동안 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이거 얼마 전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어요. 요거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때 죽을 뻔했는데, 미얀마라는 곳에 가서, 아웅산에서 이제, 당시 미얀마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 당시에 버마 이런 쪽에 가서 이제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 당시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1시간 늦게 가는 바람에, 이때 당시 장관하고 차관들이 죽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장관이 있었는데, 경제부 장관이었던 김재익이라는 분이 이때 사망을 했죠. 나중에 금융실명제 할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1시간 늦게 가는 바람에 전두환 대통령이 안 죽었죠. 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넘어가서 17번 이거는 넘어가고 18번도 안 나옵니다. 18번은 이거는 요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오고, 자, 요거 남북 고향 방문단 교류 및 남북 이산가족 첫 상봉,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한 거야, 민간에서 한 거야? 민간에서 한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주도한 거를 이제 국가가 주도하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뭐 아시안 게임 한 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요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요거 시험에 나온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1985년. 이거 안 적혀 있나요, 혹시 학생들? 요건 적으셔야 될 것 같다. 이거 혹시 안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구나. 요거 2개 적으세요, 학생들. 요거 2개. 요 최근에 시험 나오는 유형이라 하더라고. 자, 요거 적으세요. 잠시만 기다릴까요? 적으셨어요? 자 봅시다. 이때부터 이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지금 최저임금제 얼마입니까, 아르바이트에? 내가 알기로 아까 아침에 학생 하나 만나고 왔는데 8,600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2,545년인데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벌써 14년 전이니까 아마 오르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번 평화의 댐 건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 평화의 댐 건설은 뭐냐면은, 이때 북한에서 금강산 댐을 만드는데, 이 금강산 댐을 만들어서 금강산 댐이 폭파되면은 한강이 3분의 1이 잠긴다 해가지고, 이 한강이 3분의 1 잠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강원도 양구에 이 평화의 댐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저도 가서 봤는데, 이게 댐인데요. 실제로 보면 댐같이 안 생겼어요. 거의 저수지같이 생겼는데, 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걸 왜 만들었냐, 뭐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첫째,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했거든.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내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건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평화의 댐을 왜 만들었냐, 뭐 북한의 금강산 댐을 만들면 한강에 서울이 수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는 따로 있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누구야 전두환 정권의 측근들의 비리가 몇 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 누가 받고 있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이거를 전환시키려고 북한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평화의 댐을 정부의 돈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모금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돈을 실제로 댐 만들 때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 난 띵가 먹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요거 시험에 나온다. 여기서부터 내가 요건 따로 빼놨지. 6월 민주화 운동.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이었던 박종철은 시위 중에 납치되었다. 그래서 고문으로 사망하자 이거에 대한 이제 사실 여부를 전두환 정부가 이를 은폐하였고, 전두환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었고 거국적인 민주항쟁에 도화선이 되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 영화 1987에 나왔었는데, 보신 학생도 있습니까? 영화 1987에 보면 나오는데, 1987에 보면 이제 박종철 군이 나오는데, 저희 정의구현 사재단은 5.18 7주기를 맞아 성스러운 하느님의 성전에서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과 2개 학원분과 1반 경위 조한경, 2개 1반 경장 이정호, 2개 1반 경위 황정웅, 2개 1반 경사 반금곤, 2개 5반 경사 강진규. 종철아, 여기 남영동이야. 너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 일 안 생겨. 종훈이 어딨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간만에 이거 다 듣겠네. 사절 가자. 모른다는 말 뭐야, 이 새끼야! 안 돼요. 살려주세요. 몰라요. 일어나. 살려주세요. 너 그만 새끼야. 가자. 안 돼요. 안 돼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리고 인간화와 민주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학생이 죽었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학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시위가 커진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데 그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이렇게 발표해요. 그게 4.13 호원 조치. 때마침 있네요. 한번 볼까요?
나도 이거 처음 보는데. 이어야 합의를 통해 좋은 헌법이 마련되기를 희망해오던 전두환 대통령은 4월 13일 특별 담화를 통해 이제 합의 개원에 전망은 절망적이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얼마 남지 않는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 결단은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호응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이제 불과 10달 후면 이 중책을 벗고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 대임을 마무리 짓고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융성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이기에 본인은 지금 아무런 정치적 사심이 없습니다. 뭐래.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직선제는 못 들어주겠다 이거야. 내 임기 중에는. 이때 내 임기가 10개월 남았는데 못하고 내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헌법을 지켜주는 걸 호원 조치라고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파트에서는 순서 나열하기가 보통 시험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종철 학생이 왜 사망했는지에 관련한 이제 시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시위하고 있던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이때 시위하다가 이제 철탄에 머리가 이제 뚫리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좀 내릴게요. 이거 영화 1987에 보면 강동원 씨가 이한열 열사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까 하는데,
보면 이제 이한열 열사께서 이렇게 사망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연세대학교 2학년 학생이 시위 중에 최루탄을 맞아 이제 혼수 상태가 되었고, 이후에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시위의 가인 진압에 불만을 품었던 시민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에 참가하게 되면서 시위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게 되면서 결국 시위가 확대되자 결국은 이제 6월 민주화 항쟁이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31번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헌법을 고치기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자기 후배였던 노태우한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노태우를 뭐라고 했냐면 바보 노태우라고 많이 했죠. 왜? 전두환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한다 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바보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하여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요 별표 부착위원이 이루어집니다. 요 순서가 학생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 꼭 시험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요 순서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 순서를.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자, 봅시다. 헌법 볼게요. 요거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요거 시험에 나오고, 대통령 비사저치권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뭐 요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직선제 5년 단임제. 그 다음에 요새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헌법재판소 신설.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봅시다. 전두환 정부 경제정책, 요거 시험에 나온다. 3조 호황. 3조 호황 시험에 나옵니다. 꼭 보세요. 3조 호황은 뭐냐면 저유가, 이때 당시에 기름값이 싸고 이자도 싸고 달러도 싸다. 그래서 이렇게 싸기 때문에 뭐가 된다? 경제성장이 이루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두환 정부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군 이래 최대 한반도의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적으세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전 세계가 잘 살 때라서 전두환 정부만이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파워포인트를 켰는데요. 문제가 있나? 일단은 어제 했던 건데요. 잠깐 이것 좀 풀어보세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정답은 3번이죠. 학생들 교복자유라는 건 누구냐면, 교복자유라는 이제 전두환 정부 거예요. 교복자유라는 전두환. 그 다음에, 프로야구 개막식은 전두환.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그 다음에 농지개혁은 이승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 여기 413 폭거가 있잖아요. 413 폭거. 이게 413 호원조치예요. 호원조치. 그럼 413 호원조치와 관련있는 거 정답은 4번. 요건 3.15 부정선거. 요거는 비상계엄령은 그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사망했을 때 서울의 봄. 이거는 한일협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노태우 대통령 볼게요. 자, 학생들 이거 일단 볼까요? 263쪽에 보면, 263쪽에 보면은 이 헌법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헌법의 역사. 자, 재헌국회에서 중요한 거는 헌법 제정, 강민주 특별법, 대통령 간선제, 발췌개헌에서 중요한 점은 뭐다? 6.25 전쟁 중에 했다.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헌이다. 4.4.5.2분 소수점 사건이라 한다 했죠. 초대 대통령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4차 개헌은 소급 입법, 3.15 부정선거자의 재처벌, 5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 6차 개헌에서 중요한 건 삼성개헌, 7차는 유신체제, 8차 개헌은 선거인단 7년 단임제,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신설, 이게 중요하죠. 이 파트도 반드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노태우 정부 볼게요. 자, 노태우 정부. 자, 노태우 정부 때 상황을 보면 이때 당시에 여소야대를 해가지고 여당이 작고 야당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소야대라 해가지고 실제로 노태우 정부가 뭘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열리는데요. 학생들 이거 줄 88년도 서울올림픽 줄. 이때 당시 호돌이가 유명했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많이 틀린다. 5.18 운동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준했다. 이거 줄. 근데 이걸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데 노태우하고 전두환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잖아요. 근데 노태우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한 게 뭔가 아이러니하잖아. 그래서 나도 공부할 때 이게 좀 아이러니했는데 얼마 전에 좀 답을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단절하려고 했어요. 단절.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꼬봉이다. 그 다음에 전두환 시킨 대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눈치 본다 이래가지고 나는 전두환 눈치는 안 본다는 걸 보여준 게 이게 단절이에요. 단절. 그 다음에 이거 별표 북방외교. 이때 이제 전 공산주의 국가와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내가 수업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우리는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대만과 이제 손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손절이라기보다는 단절했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최고 업적으로 평가받는데 이제 신도시 건설한 거. 그 다음에 7번 3당 합당.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무슨 시국이에요? 지금 요 시대가 노태우 때 여당은 작고 야당이 많을 때잖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당에 누가 있었냐면 민정당. 야당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당이 있었는데 이제
공화당에는 이제 김종필, 그 다음에 민주당에는 이제 김영삼, 민정당에 이제 노태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국회가 대통령 쪽에 적으니까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도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노태우가 이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당을 합치자. 당을 합치면 너희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대통령으로 밀어줄게. 이렇게 말이 나온 거야. 근데 이제 김영삼 씨가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이걸 안 했으면 김영삼 씨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건데 대통령을 무시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합친 게 지금의 이제 미래통합당이 되는 거지. 미래통합당이 되고, 이 민주당에서도 합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 합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아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 명이 이제 김대중. 이 사람들이 합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당 합당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9번 지방자치대 실시, 지방자치대 실시를 이렇게 적어진 게 맞겠지. 확대 실시, 그것도 시험에 나오고, 남북한 유엔 가입한 거,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때 당시 북한하고 좀 관계가 좋았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어가지고 너랑 나랑은 다른 국가이다. 그래, 우리 인정하고 살자. 그 대신 뭐 하자? 공격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어서 핵을 만들지 말자까지 갔는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가서 우리 핵 있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 두 개 시험을 무지 많이 나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유엔 동시가입.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문제가 있나? 없구나. 자, 학생들 지금 이 시간까지 전두환하고 노태우 정부를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